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동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하는 좀비기업, 차곡차곡 쌓이는 시한폭탄 좀비기업 35%, 자, 주식과 부동산은 과열주의고 폭락했던 뉴욕 증시 또 폭락, 자, 안전자산 달러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낼 돈도 못 번 기업, 좀비기업 100곳 중 34곳이다. 사상 최대고, 코로나 타격이 올해 한 개 기업, 사상 최대 전망 5곳 중 7곳 좀비기업. 한국은행 코로나 쇼크에 기업 5곳 중 7곳은 좀비기업화. 기업 35% 돈 벌어서 이자 비용도 못 내. 좀비기업 사상 최대. 인내 버티는 좀비기업 중기 최대로 증가하고 있고, 음식 숙박업도 10곳 중 6곳이 헛장사하고 있다. 폭락했던 뉴욕 증시 또 하락. 나스닥 장중 5%대 급락.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월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았던 좀비 기업이 이렇게 5,033개에 달해서 10년 내 최다라는 것입니다. 자산법을 꺼지면 성장률은 마이너스 4.5%라는 것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돈 벌어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7%, 29%, 34%, 36%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좀비 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쌓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 20%는 영업이익을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 한 개 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고, 돈을 벌어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 개 기업, 이른바 좀비 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실물 경제와는 달리 부동산 가격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등 자산시장 거품이 끼고 있다는 경고음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9월 24일 발표한 2020년 9월 금융안전보고서에 신종 코로나 감염증 여파로 한 개 기업 비중이 올해 21.4%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개 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으로 최근 3년 연속으로 1배 미만 기업을 가리키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9월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한 개 기업은 3,475곳으로 전년 대비 239곳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고, 한 개 기업은 3년 연속으로 1 미만으로 3년 동안 벌어진 돈으로 이자를 못 내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그야말로 심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부 감사 기업 23,494곳 중 한 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8%로 1년 전보다 0.6% 높아졌고, 예감 기업 7곳 중 1곳은 좀비 기업인 셈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개 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은 838곳으로 1년 전 769곳에서보다 좀 늘었고, 그러나 새롭게 한 개 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이 1077곳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08개나 늘었고, 대기업이 31개 늘었다는 것입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37곳이 늘어나서 가장 많고, 자동차 31, 전기, 전자 20개, 건설 19개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한 개 기업과 이들 여신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 여신에 대한 위험 관리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충당금 적립 등 손실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 개 기업 부실이 금융사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부실되면 당연히 이제 금융사, 은행이 이렇게 망할 수도 있죠. 한 개 기업이 차입금은 올해 말 175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60조 1천억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고, 은행이 한 개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만큼 은행의 건전성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 정부 금융 지원 조치가 끝나면 은행 건전성 지표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과는 달리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분기별 주택가격 상승률, 명목 국내 총생산 증가율 뺀 결과를 보면 1분기에 2.9포인트, 2분기는 1.8% 각각 집계됐습니다. 1분기 수치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06년 5.3% 이후 가장 높은 수치고, 이 수치가 0보다 높을수록 주택가격 상승폭가 국민소득 증가보다 빠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된 것은 가게가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늘려서 사들인 결과이고, 올 2분기 명목 GDP 가계 기업 부채 비율은 전분기에 비해서 5.2% 상승한 206.2%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빚이 20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지속되는 데다가 자산 거품이 커지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올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1년 동안 마이너스 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업 35% 번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내고 있다. 좀비기업 사상 최대다. 라는 것인데요. 한편 경향 2020년 6월 3일과 한국경제 2019년도 11월 5일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0곳 중 34곳이 좀비기업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실적이 나빴던 좀비기업이 지난해 이전부터 이미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고 기업들이 그야말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덮친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019년도 11월 5일 발표한 2018년도 기업 경영 분석 통계에 따르면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을 나타내는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3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 중 35.2%는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고, 이 같은 좀비기업 중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을 뿐더러 2011년 관련 통계를 한의 집계한 이래 가장 높다는 것이고, 현재는 2010년 이전부터 가장 높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 구간별 업체 수 비중을 보면은 100% 미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31에서 32.3, 35.2 이런 식으로 이자 보상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업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이자 보상 비율이 있고 배열이 있습니다. 비율은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이고 영업이익에다가 이자를 나눠서요. 여기는 이제 곱하지 않는 순수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느냐 여부를 보는 것이고, 이자 보상 비율은 여기에 100을 곱해서 비율로 산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1이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전부 부채에 갚아서 이자에 대한 지급하고 남는 돈이 없다는 의미고, 1보다 크다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남는다는 의미로 부채 상환 능력이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1 미만이면 잠재적 부실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시 말해서 이자 보상 비율은 배율은 몇 배냐는 뜻이고 비율은 몇 %냐라는 뜻으로 큰 의미가 없고 표현 방식만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이자 부담 능력을 평가해서 높을수록 당연히 기업의 건전성은 좋아지고 기업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한 자료이자 이자 비용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전체 기업들의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 안정성은 모두 나빠졌고 2020년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영향으로 더 어려움이 겪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5,424억으로 5,424억 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0.3% 감소했고 수출이 두 자릿수 연속 감소하기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 13.9% 이후 10년 만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점점 심화되겠죠. 지난해 전체 산업의 매출 증가액은 마이너스 1.0%였고 2018년도 4.2%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매출 증가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15년도 이후 4년 만의 일이고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매출 증가액이 4.3% 마이너스 1.5% 하락했고 중소기업도 3.9에서 1.5% 줄었습니다. 매출 상황이 악화되면서 수익성 지표인 전산업 매출 영업이익률은 6.9%에서 4.7% 하락했고 기업 규모로는 대기업이 7.2에서 4.6, 중소기업은 5.6에서 5.2로 각각 하락폭이 컸습니다. 안전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93.1%에서 95.4%로 차입금 의존도가 26.26%에서 27% 각각 모두 이제 증가한 것이죠. 하여튼 안 좋은 것은 증가하고 좋은 것은 나빠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은 금융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서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이 경영 환경이 더 나빠진 만큼 이른바
좀비 기업의 비중이 한층 커질 것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자, 다음은 폭락했던 뉴욕 증시 또 하락, 나스닥 장중 5%대 급락이 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보시면은 이제 2020년 9월 3일 이후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12,000까지 갔었던 것, 12,400까지 갔었던 것이 1896.471포인트까지 이제 떨어진 상황인데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매우 지금 이제 터무니없이 계속해서 이게 증가했죠.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최대치에 이르러서 이제 증감을 나타나고 있다. 감소를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위험한 시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그런데 이제 코스닥도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제 비슷한 양상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지난 이게 나스닥 지수와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더 반영되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2440까지 갔었던 것이 지금 2286으로 이렇게 하락 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요. 달러를 보겠습니다. 이번 달러는 2020년 3월 23일 이후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 자체는 이제 원달러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있죠. 1280원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은 1169.86원이라는 것이고요. 달러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IMF 경제위기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2008년도 10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야말로 2배 거의 2점 몇 배까지 올랐죠. 이 2배 수준으로. 지금 위기를 대비해서 달러를 안전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최선의 방책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달러 지수 또한 보면은 100에서 99, 100에서 지금 이제 94로 있지만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달러 지수도 이렇게 내려갔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죠. 달러는 항상 안전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약드리겠습니다. 경제 핵심축 일자리는 기업이죠. 또한 그것을 받쳐주는 것이 자영업자들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35% 내외를 차지하면서 차곡차곡 부도라는 시한폭탄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와중에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과열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의 몰빵한 특히 채무를 통한 투자는 반드시 큰 고통을 또한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경제를 안정의 바탕을 두고 차분하게 기초부터 다져가야 할 것이고 이것이 최고 부익인 달러를 충분히 비축하는 것은 경제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경제의 기초가 될 것이고 기반이 될 것이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